안녕하세요. 이재식 국어학원 상동교육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7월 초가 되면 기말고사가 완료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름방학 동안 이재식 국어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가 궁금해하시는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대략 한 10분 내외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요. 궁금하신 사항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각 원에 연락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다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같은 경우에 대한 문의 사항은 언제나 환영이니까 편안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 1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간단하게 여름학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날부터 여름학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름학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적 상승의 기회인 시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여름방학 너무너무 귀한 시간 동안 오전부터 국어를 학습할 수 있게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잡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을 계획하고 그리고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어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입시학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고 여러분들 지금 성적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죠. 앞으로의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보완하고 더 나아질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그 다음에 내신 이 구간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과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국어적인 면도 당연히 실력 상승시키고요. 그리고 학습적인 면도 신경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입시에 관련한 부분도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맞게 그래서 이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여름학기라 그래서 조금 더 학기 중보다 친밀하게 학생들이랑 붙어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은영 선생님, 송희 선생님, 다은 선생님, 하영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동교육원의 선생님들이시고요. 은파우 선생님, 현주 선생님, 유리 선생님 계시는데 저희 청라교육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승범 선생님, 이씨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저희 송도교육원의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별로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르세요. 각 선생님들이 이제 담당하는 학교가 다르다 보니까 각 지역에 해당 학교의 스페셜리스트 선생님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여름학기가 되면 문학, 문법, 독서 3교시 수업을 각 담당하시는 학교에 한 분의 선생님이 모두 들어가셔서 3교시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상원고나 중흥고, 그 다음에 고양국제고, 정명고를 맡고 있는데요. 중흥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1교시 문학, 2교시 독서, 3교시 문법 수업을 모두 다 들어가게 되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문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 2일에서 3일을 빼고 7월 12일 개강하면 8월 10일 날 여름학기가 종료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총 4주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8월 2일과 3일 같은 경우에는 학원 방학입니다. 혹시 여름방학 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요 기간 이용해서 다녀오시면 학습에 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휴가를 좀 짜보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우선 그래서 8월 2일과 3일 학원 방학을 제외하고 나면 4주간 문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주차는 현대시, 두 번째 주차는 현대소설, 세 번째 주차는 고전 시가 중 면항정가라고 하는 시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5회차로 되어 있는 4주차제 수업은 고전 소설 중 최고 운전을 기준으로 수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현대시와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접근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접근할 때 현대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문제는 보통 어떤 게 출제가 되는가. 그래서 다수의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때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현대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2학기 내신에 이제 출제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내신 때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내에 고전 문학과 고전 문법이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게 되는 문학 작품,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상태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 작품이 3회차, 5회차 수업 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학 수업은요, 단순 저희가 작품을 설명해주고 설명 내용을 암기하는 그런 내신식의 수업이 아니라 지금 방학 동안에는 대표 작품들을 학습하고 학생들이 낯선 작품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줘서 모의고사가 좀 대비될 수 있는 문학 수업이 들어가면서 고전소설과 고전시가 분야는 2학기 때 필요한 작품들이 진행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해서 독서의 전 영역을요, 한 주차씩 수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독서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1학년 때부터 세부 과목에 대한 독서의 세부 과목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게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을 통해서 바르게 읽는 법, 그리고 빠르게 사고하는 법, 정확하게 출제 의도에 맞게 문제를 푸는 법, 답의 근거를 찾는 법, 그리고 본인이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방법들을 각 세부 영역별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중세 문법이 방학 내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세 문법에도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문론부터 시작해서요. 단어론, 그리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나 소학원의 실제 활용 사례라고 하는 것들까지 익혀야지 2학기 때 편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고전 문법에서 중세 문법이 총 4주간 의문론, 그다음 단어론 해서 세부 파트별로 4주 동안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세 문법이 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어서 학생들이 힘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여름학기 이걸 미리 해놓으면 내신할 때 조금 더 편하긴 한데 그 내신만 가지고도 여름 학기랑 내신 수업만 가지고도 문법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세 문법. 그런 친구들에게는 특강 들을 거 추천드립니다. 특강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저희 연금학습 계획 잠깐 보시면 저기 7월 둘째 주에서 8월 2주차, 7월 2주차에서 8월 2주차까지 여름 학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8월 3주차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학교별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시간표 그대로, 담임선생님 그대로 가게 됩니다. 저희 이제 상동교육원과 송도교육원의 현재 학교별 시간표를 좀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표 그대로 정규 수업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담임 선생님이 고학교 1, 2, 3교시 다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수업이 이제 3시간으로 구성이 돼요. 문학, 독서, 문법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본인이 특목자사를 간 친구라서 방학 동안에는 다시 이제 본인 집이 있는 지역으로 와서 겨울방학 때 다녔던 국어학원을 다시 다니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저기 시간표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데 여름학기 때는 수업을 듣고 싶어요 하는 경우 있죠.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중점적으로 묶어놓긴 했지만 수업들이요, 몇몇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름학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에서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독서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문법에서는 중세문법이 나가는데 이게 모든 1학년 학생들 2학기에 필요한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방학 때만 듣고 싶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오면 됩니다. 그건 저희 학원에 문의 주시면요. 저는 중국어가 아닌데 토요일 9시 수업을 듣고 싶어요. 그럼 중국어 수업 시간이라던가 혹은 토요일 9시에 열려있는 시간표들 중에서 상담을 통해가지고 어느 시간에 오는 게 좋을지 반 배치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 문의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중국어 학생인데 토요일 9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일요일 1시에서 4시 수업이 안 된다. 이게 방학 동안에 일정 조정을 하다 보니까 타 학원이랑 겹쳐서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은 토요일 4시에서 7시가 가능하다. 그럼 그건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해 주시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수업이 진행되는 게 기본이고 부득이한 상황일 때 같은 경우는 각 원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차분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동 시간표, 송도 시간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송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별 시간표가 열려 있는데 이 학교별 시간표에 맞지 않아요 하는 경우에는 원으로 연락 주시면 지금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잠깐 설명이 들어갈 건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주말 정규 수업은 3교시 체제로 선생님이 강의식 수업을 하시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학생이 선택해서 학원에 오게 되면 모의고사를 가지고 클리닉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클리닉 때는 모의고사를 통으로 풀어요. 그리고 나서 주석지와 답지를 통해 스스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OMR도 같이 작성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선생님과 1대1 맞춤 클리닉해서 피드백이 진행이 됩니다. 이 피드백 때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피드백지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면 학생의 정보를 가지고 이 학생의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후 올바른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걸 좀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독서 문제를 푸는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이 친구에게 맞는 방식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 다음 스탯을 위해서 뭘 올려야 되는지 그걸 통해 일주일 동안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시를 해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평일에는 수목금 중에는 클리닉 수업이 진행되면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터치가 들어간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16일과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 대신에 1등급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 평가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클리닉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이 상동, 청라, 송도 교육원이 동시간대에 다 같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 지역과 부천 지역에 저희가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총 4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인천 지역, 부천 지역, 이제식국어원의 상동, 청라, 송도 교육원의 학생들이 400여 명이 동시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 위치가 파악이 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지도하는 저희도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보완해줄 사항들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많이 체크를 해줄 수 있게 되고요. 올바른 학습 방향도 같이 설정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 동안 다 같이 푸는 거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익혀집니다. 그래서 실전에 긴장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 미리미리 연습되는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이 2번, 원래 평가 1등급 프로젝트가 2번 이렇게 해서요. 정규 수업 4주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 이제 모의고사도 학생들이 4개 득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강 안내인데요. 지금 특강 같은 경우는 각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특강이 열리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각 포스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데스크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특강들인지 내용만 좀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중세 고전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중흥고, 그 다음에 상어고, 정명고, 고양국제고 학생들,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2학기 때 나가게 되는 고전 시가 작품들 좀 미리 살펴볼 거고요. 저희가 정규 시간에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작품과 그 다음에 2학기 이 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작품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이 특강을 통해서 보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세 문법도 한 번 들어서 힘든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구성된 특강이고 현대시 특강, 양송희 선생님의 현대시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학년이 되면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문학이 막 들어가게 되는데 현대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연 특강입니다. 그래서 현대시를 생각보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접근하는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런 친구들, 그게 부족한 친구들에게 추천해드리는 특강이고요. 그 다음에 은영쌤이 내신문법 특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은영쌤이 담당하고 계시는 학교와 그 다음에 2학기가 중세문법이라고 했죠. 저희가 정규 시간에 중세문법을 하기는 하지만 이 중세문법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너무 어렵다.
그래서 2학기 내신다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된다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각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맞는 특강 추천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정규 수업 그리고 특강 수업 이용해서 모의고사 성적과 2학기 내신 성적까지 미리 좀 잡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도 특강입니다. 송도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 승범 선생님께서 문학 특강과 문법 특강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시간은 문학 특강 같은 경우는 수요일 2시에서 4시 반까지, 문법 특강은 목요일 2시에서 4시 반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하는 시기가 언젠지, 시간 언젠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 본인이 어떤 특강을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송도원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희재 선생님과 승범 선생님에게 문의를 주십시오. 그럼 선생님께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있게 분석을 해서 넌 이거 듣는 게 너의 앞으로의 성적에 훨씬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제시해 주실 거고요. 학부모님들도 궁금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각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10분 안으로 끝내보려고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어쨌든 집중해서 들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7월 12일부터는 여름학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궁금하신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각 교육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든 문의는 환영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